자, 제3과목 심리 측정 및 평가. 여러분, 심리 측정 및 평가는요, 어려워요.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시험을 보실 때는 전략을 잘 짜야 돼요. 전략이라 해서 어려운 건 아니고, 자, 청소년 상담사는 평균 60점을 맞으면 합격이에요. 그 말은 이제 과목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자신 없는 거는 그냥 좀 낮게 맞고, 자신 있는 과목에서 높게 맞으면 되냐는 거예요. 뭐 심직 측정 및 평가에서 40점을 맞고 다른 과목에서 막 80점씩 맞으면은 평균 60점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꽈락이 있거든요. 꽈락. 꽈락이 뭐예요? 이 점수 밑으로 내려가면은 평균 60점이 되더라도 불합격이다. 그게 40점이에요. 그래서 심리 측정 및 평가가 자신 없는 분은 이 40점을 목적으로 하고 다른 분야에서 더 높게 맞으면 돼요. 40점을 맞추려면 몇 문제냐? 10문제예요. 이 과목별로 25문제거든요. 이게 100점 만점이라 하면은 한 문제당 4점이에요. 4점, 4점 곱하기 10점은 이제 40점이죠. 이게 즉 10문제를 맞춰야 꽈락을 면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는 오지선다예요. 5분의 1 확률로 맞아요. 찍어도. 100점 만점에 하나를 다 찍으면은 이제 100의 5분의 1이니까 20점이죠. 이제 나머지 40점이 되기 위한 나머지 20점 어디서 가져와? 이거를 맞히셔야 돼요. 근데 20점 맞추는데 4점씩이니까 5문제만 맞히면 돼요. 5문제. 이 시험마다 진짜 맞추라고 준 문제들이 있거든요. 진짜 너무 기본적인 거. 그게 5문제는 나와요. 여러분 그걸 맞추시면 돼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것도 이렇게 맞추라고 준 문제. 그거 맞추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5문제만 맞추면 된다. 그렇게 부담 없이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심리검사 제작자에게 요구되는 역량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검사 목표, 내용, 과정을 이해하여야 된다. 당연하죠. 말과 당연히 말되는 소리 하고 있죠. 수검자, 집단의 특성을 파악해야 된다. 당연하죠. 검사 이론을 숙지해야 된다. 당연하죠. 추상적이고 복잡한 글을 쓸 수 있는 문장력을 갖추어야 한다. 아니죠. 그러니까 이럴 필요 없어요. 왜냐면은 제작자는 이제 내담자한테 설명을 해줄 거 아니에요. 당신의 검사가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알려줄 때 막 추상적이고 복잡하게 쓸 필요는 없죠. 추상적, 복잡 아니죠. 쉽게 쉽게 설명해 줘야 돼요. 내담자가 자기 돈 주고 자기가 시험, 자기 심리 검사를 받았는데 어렵게 하면은 안 되죠. 특히 아동 같은 경우에는 아동에게 맞는 언어로 설명까지 해줘야 돼요. 이게 틀렸어요. 성별, 인종, 학력 등에 대한 편견이 없어야 된다. 맞죠? 4번. 이거 맞추라고 준 문제예요. 진짜 쉬운 거예요. 이거 그냥 아무 상담 모르는 사람 데려와서 맞추라도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이거는. 자, 이런 식의 문제 5문제 맞추면 됩니다. 자, 54번. 자연스러운 환경에 참여하고 있는 관찰자가 개인을 관찰하는 방법은 참여 나왔죠? 뭐예요? 참여 관찰법. 그냥 맞추라고 준 문제죠, 이거요. 참여 관찰법. 그, 그 현상을 볼 때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이제 자연관찰법이고 일상을 관찰하는 거니까 상담자가 더 자세하게 그 현장에 들어가서 참여를 해가지고 관찰하는 거. 그건 참여관찰법. 자연스러운 환경에 참여까지 해서 하는 거. 참여관찰법 맞추라고 준 문제. 자, 척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척도 이거 보니까 지금 서열 나온 거 보니까 그 명서 등비 척도 말하는 것 같아요. 명명척도 명서 등비 외우세요. 명서 등비 등간 비율 이거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면 되게 쉬워요. 명명척도 이름 명자잖아요. 그냥 누가 누군지 구분만 하는 척도예요. 예를 들어서 성별 대표적인 거죠. 성별 남자와 여자가 있어. 근데 이거 남자하고 여자를 구분만 해놓은 거지 이게 위아래가 없죠. 남자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다. 그런 개념은 없어요, 아직. 그냥 이름만 누가 누군지 구분만 하는 척도 몇명 척도 서열 척도 이름만 들어도 위아래가 생겼죠. 이제 위아래가 생겼어요. 근데
얼마나 높은지는 몰라요. 뭔 소리냐? 학력. 대표적인 거 학력. 자, 대졸이 있고 고졸이 있어요. 누가 더 높겠어요? 당연히 대졸이 높겠죠? 근데 대졸이 고졸보다 높은 건 맞는데 얼마나 높은지는 몰라요. 이게 대졸이 뭐 고졸보다 두 배가 높다? 그런 게 아니죠.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거는. 그냥 이거는 서열척도는 높다는 것만 알 수 있지 얼마나 높은지 측정은 불가능해요. 그게 서열척도. 등간척도 더 진화했어요. 위아래도 있고 이제 측정도 가능해요. 얼마나 높은지 측정이 가능해요. 뭐예요? 대표적인 게 온도하고 사람 IQ. 자, 10도가 있고 20도가 있어요. 누가 더 높은지 알 수 있죠, 위아래. 그리고 10도가 20도보다 얼마나 높은지도 알 수 있어요. 30도, 40도. 이게 정확한 숫자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10도씩 높아요, 다. 10도씩. 이 서열 척도는 이게 간격이 얼마가 있는지 수학적으로 표현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등간 척도부터는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10도, 10도, 10도. 등간 척도는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측정이 가능해요. 근데 이 이것들끼리의 계산이 불가능해요. 뭔 소리냐? 예를 들어서 물 50도가 있고 또 물 50도가 있어요. 50도와 50도 합쳤어. 그럼 100도가 될까요? 아니죠. 그냥 50도죠. 합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IQ 150 사람하고 또 IQ 150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합치면 IQ 300이 될까요? 아니죠. 합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죠. 등간 척도는 누가 누군지 위아래도 알 수 있고 간격 또한 측정할 수가 있는데 이걸 아직 서로 막 합치고 계산하고 몇 배이네 뭐 그렇게 계산까지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비율 척도 제일 완벽한 척도죠. 많이 쓰고 이거는 위아래도 알 수 있고 측정도 가능하고 수학적 계산까지 가능해요. 대표적인 게 몸무게, 길이. 볼게요. 몸무게 10kg이 있고 20kg이 있어요. 누가 더 높은지 위아래 알 수 있죠. 위아래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간격 10kg라는 간격도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여기서부터는 계산이 가능해요. 10kg의 두 배는 뭐예요? 20kg죠. 이 등간 척도에서는 계산이 안 됐던 게 여기서 계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10kg에다가 10kg를 더하면은 20kg. 계산까지 가능해지기 시작해요, 이제. 비율 척도, 등간 척도. 그리고 이제 계속 물어보는 게 뭐냐면 시험에서 0점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비율 척도는 절대 0점이고 등간 척도는 상대 0점이에요. 이게 뭐냐? 절대 0점은 완전한 0. 그러니까 무예요, 무. 아무것도 없다. 예를 들어서 무게 10kg, 무게 0kg, 0kg는 아예 없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 그리고 0cm, 아예 없는 거죠. 이게 절대 0점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상대 0점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온도 0도. 이건 온도가 없다는 뜻이에요? 아니죠. 온도는 있는데 여기 1도, 2도, 0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얘는 상대적으로 0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과 영하라는 사이에서 끼어 있어가지고 얘가 편의상 0도라고 부르는 거지 온도가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얘 앞과 뒤에 있는 애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0도가 된 거지 상대 0점이 된 건지 절대는 아니다. 이거 상대 0점 등간척도, 절대 0점 비율척도. 이거 자주 물어보니까 외우세요. 근데 외우지 말고 그냥 이해를 하세요. 이거 계속 보면 이해할 수 있거든요. 볼게요. 성별척도는 서열척도이다. 아니죠. 성별은 위아래를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냥 구분만 해놓은 거죠. 이거는 틀렸고요. 온도는 등간척도이다. 맞죠. 비율척도는 절대 0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틀렸죠. 절대 0점이 존재해요. 서열척도는 단위사의 간격에 관한 정보가 없다. 맞습니다. 서열척도가 뭐라 그랬어요? 학력이죠. 학력. 대졸과 고졸. 위아래는 맞는데 이 간격, 대졸과 고졸이 격차가 얼마나 벌어져 있나 그걸 정확하게 수치로 표현할 수 없죠. 근데 이 간격에 관한 정보가 없어요. 이거 틀렸죠.
맞죠, 맞죠, 맞죠. 잘못 말해. 자, 맞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기억과 디귿 틀린 거. 정답은 2번입니다. 62번. 투사적 검사의 장점을 모두 고른 것은 투사적 검사가 뭐예요? 로샤 검사예요, 로샤 검사. 이렇게 막 이렇게 보여주고 그림을 이거를 뭘로 보이세요? 이렇게 묻는 거 있잖아요. 그게 투사적 검사예요. 반대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객관적 검사는 뭐예요? 이렇게 뭐 나는 늘 머리가 아프다.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이렇게 정해진 질문지가 있고 또 정해진 답이 있는 거예요. 이건 객관적 검사죠. 지금 말하는 건 투사적 검사. 이 투사적 검사의 장점을 말하는 거예요. 반응의 독특성. 맞죠? 그러니까 객관적 검사는 정해진 답을 해야 돼가지고 다 정해져 있어요. 거기서 거기에 하는 답이. 근데 투사적 검사는 이 사람이 이런 그림을 보고 대체 뭘 말할지 몰라요. 그래서 내용이 방대하고 아주 독특해요. 독특성, 방어의 어려움. 그러니까 맞아요. 객관적 검사는 자기가 이제 보고 일부러 조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투사적 검사는 이게 정해진 답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거짓말을 쳐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게 나비로 보이는데 다른 걸로 보인다고 하고 싶어. 근데 다른 걸로 안 보이잖아요. 아무리 봐도 나비로 보이는데 거짓말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나비로 보이니까. 나비로 보이는데 뭐 갑자기 자동차로 보인다 할 수가 없잖아요. 방어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 할 수 없다는 거죠. 거짓말 안 됨. 반응의 풍부함. 맞았죠? 사람이 이거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오니까 반응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요. 사회적 바람직성의 반영. 맞죠? 무의식의 반영. 맞죠? 그 무의식적으로 사람이 막 불안한 사람은 이걸 막 불안한 그런 이미지로 보고 행복한 사람 행복한 이미지로 보고 그 사람의 무의식이 반영돼요. 모두 고른 것은 모두 제가 잘못 말했네요. 사회적 바람직성의 반영이 틀렸습니다. 이거는 객관적 검사예요. 객관적 검사. 자, 사회적 바람직성이란 게 뭐냐? 사회가 이게 맞다라고 하는 거야. 뭔 소리냐? 객관적 검사에서는 그래서 뭐 길 잃은 아이를 도와준다. 네, 아니요. 사회가 바라는 답은 뭐겠어요? 네죠. 아이를 도와줘야 되죠. 근데 투사적 검사는 이렇게 답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뭐가 사회적으로 옳은 건지 그런 게 아예 몰라요. 사회적 바람직성의 반영은 객관적 검사지 투사적 검사가 아닙니다. 제가 잘못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사회적 바람직성의 반영은 객관적 검사의 단점이죠. 이 사람이 자기 본심을 말하지 않고 사회가 원하는 대답을 하게 돼요. 그게 단점. 객관적 검사의 단점.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미음. 자, 63번 심리 검사 및 평가의 윤리에 관한 설명. 윤리 나왔어요. 윤리는 상식이죠, 상식. 도덕이에요, 도덕. 맞추라고 낸 문제입니다, 이거. 맞추라고 낸 문제. 수검자가 자회 위험이 있는 경우 비밀 보장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맞습니다. 비밀 보장. 내담자의 상담의 내용을 보장해야 되는데 보장 안 해도 되는 예외적 상황이 존재해요. 그 대표적인 게 죽음이죠. 자살할 때, 수검자가 자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누군가를 살해하려 할 때, 테러를 하려 할 때, 다 죽음하고 관련된 거죠. 이때는 비밀을 안 지키고 경찰한테 말하든 뭐 부모님한테 말하든 해야 돼요. 평가 결과의 해석은 내담자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맞죠? 해석을 해준 거죠, 내담자한테. 내담자가 알아듣도록 해야죠. 자기 돈 주고 시험 봤는데. 평가서를 보여주면 안 되는 경우 사전에 수검자에게 이 사실을 인지시켜야 한다. 평가서를 보여주면 안 되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근데 사전에 수검자한테 이 사실을 인지시켜야 돼. 당연하죠. 시험까지 돈 내고 시험까지 그 검사까지 다 받았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못 보여준다 그러면 안 되죠. 미리 알려줘야 돼요. 사전에. 가장 적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가장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검사를 선택한다. 맞습니다. 심리 검사를 선택하는 그 기준이 있는데 일단 내담자의 목적에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시간도 적당해야 되고 비용도 적당해야 되고 그렇죠. 가장 적은 시간을 썼는데 불구하고 가장 타당하게 가성비가 좋다는 거죠.
맞습니다. 평가 의뢰인과 수검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평가서와 겸사보고서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 수검자에게 열람될 수 있다. 이거 동의 없이 열람 이거 자주 나오는데 맞추라고 준 문제입니다. 무조건 동의해야 돼요. 그 사람의 개인정보예요, 이거. 검사 결과는. 검사 결과는 무조건 동의를 받아야 돼요. 자, 5번이 틀렸습니다. 옳지 않은 거. 맞추라고 준 문제. 72번. 다음 성격 특징을 모두 포함하는 홀랜드의 직업적 성격 유형은 현탐례 사진관. 그러니까 직업 상담사 공부하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자격증도 있거든요. 거기에 자주 나오는 건데 직업적 성격 유형.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성격에 맞는 직업을 분류해 놓은 거예요. 6가지가 있는데 현탐예 사진관,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 이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다들 보세요. 상상력이 풍부하다. 모르는 사람 데려와서 시험 보게 해도 예술형을 고를 거예요. 상상력이 풍부한. 이거 읽어보세요. 아티잖아요. 아티스틱. 상상력이 풍부하다. 예술형입니다. 맞추라고 준 문제죠. 이렇게 쉽게 나올 줄 몰랐네요. 이거 원래 좀 어렵게 나오는데. 자, 여러분 심리 측정 어렵죠? 근데 제가 알려준 문제는 다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문제잖아요. 상식적인 문제와 기본적인 상담 문제. 제가 알려드린 게 5문제는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어려우시면은 꽈락만 면하자. 꽈락만 면하자. 이런 식으로 맞추시면 되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알겠죠?